네, 코로나19 이후 미국에는 도산위기에 빠진 사립대학들이 속출하고 있죠. 해외 유학생들을 받지 못해서 재정 수입이 급감하는 데다 애당초 대학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구글, 애플, IBM 등은 회사 입사에 대학 졸업장은 필요 없다. 자신들이 제공하는 6개월짜리 온라인 기술 강좌만 이수하면 지원 자격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학 교육에 실망한 기업들이 먼저 대학을 버리고 있는 것이죠. 고려대학교에서는 최근 교수 13명이 음식점으로 위장한 강남구 소재 룸살롱에서 법인카드로 6,693만 원을 결제했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그보다 앞서 연세대학교에서는 교수들이 서로 짜고 부당한 점수를 줘서 같은 학교 부총장의 딸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에 부정 입학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죠. 한국에는 자체적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데 국가의 보조금이나 협찬 등을 통해서 거의 절대 망하지 않는 두 개의 이상한 조직이 있습니다. 하나가 언론사, 또 다른 하나가 사립대학입니다. 그런데 둘 다 공통적으로 외치는 게 있죠. 언론사 기자들은 기사를 통해서, 대학 교수들은 칼럼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 망해야 할 곳은 과감히 망하게 놔둬야 한국 사회에 미래가 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련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방송 아무거나 들으면 큰일 납니다. 듣고 또 들어도 탈이 나지 않는 최경영의 경제쇼. 네, 시청자 여러분 추석 잘 쇠셨죠? 최경영의 경제쇼 추석 연휴 동안 재밌고 유익한 투자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투자의 대가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마지막 시간은 역시나 이분과 함께합니다. 또 한 명의 한국의 워런 버핏,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가치 투자 전도사로 지금 아주 떠오르고 계신 분입니다.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 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요새 뭐 MBC 우리는 보통 적군이라고 합니다. 많이 나오시대요. 예. 네. 예. 근데 그분들은 경제를 잘 몰라서 좀 답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예. 네. 최경련의 경제쇼에 나오신 지는 굉장히 좀 오래 되셨고 제가 네. 존리 대표님을 선도적으로 모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미래 세대 경제교육 시작은 엄마의 사고 전환부터. 맞아요. 예. 예. 저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한국이 저는 개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유태인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 유태인은 전 세계에서 인구가 별마 되지도 않는데도 그렇게 부를 추적한 이유가 뭘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유태인의 교육은 보통 엄마들이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한국도 엄마들이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많은 그 어머니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습니까? 큰 부자를 만들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치만 좀 공부는 좀 못하더라도 아니면 공부는 아주 잘하는데 좀 가난하게 만들고 싶냐 물어보면 대부분 첫 번째죠. 예. 우리 아이를 경제적으로 아주 윤택하게 만들고 싶다. 근데 실제 그 행동은 가장 부자로 만들지 않는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예. 그 어머니가 교육을 안 하고 보통 아이들을 학원에다 위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려고 그러면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서 좋은 데 취직하면 부자가 된다는 막연함이 있거든요. 그 코스가 있죠. 네,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 부자 되지 않잖아요. 그 체면을 또 워낙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자기가 원하는 거와 실제 액션은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게 한국의 교육이죠. 그 사람들 생각이 정말 잘 안 바뀌는 것 안 같기는 바뀌죠. 같습니다. 예, 근데 예. 안 바뀌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투자 기회도 있고 성공의 기회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사회일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업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 그러니까 그 유니콘 기업이라고 그러죠. 그 유니콘 기업이 그러니까 조 단위의 시가총액을 갖는 회사들이 많이 나와야 그 나라는 부강하게 되는데 예. 미국, 중국, 이스라엘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한국하고 일본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잘못된 교육 시스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잘 보는 이제 사람들은 이제는 별로 그렇게 부가가치를 나타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엄마들이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어린이 청소년 교육 그다음에 이제 엄마들에 대한 교육을 오프라인 상에서도 코로나19 이전에서도 자주 가지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마다 어떤 저항이라고 할까? 근데 이제 예. 무슨 뭔가 질문이 굉장히 많죠. 맞죠. 예.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다. 가장 이제 그 질문이 전형적인 게 당신은 미국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 예. 한국에 니까 당신이 몰라서 그런다. 이제 많은 그런 이제 반론이 있죠. 예. 그다음에 굳게 믿었던 우리 애가 공부 못하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굳건한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 고통이 오기 시작했잖아요. 예. 고통이 오게 되면 사람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과도하게 사교육비 쓰던 거가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해피한 거. 그 다음에 우리 교육 시스템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예. 거기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거의 6년 동안이죠. 6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사교육비를 줄여서 그 돈으로 아이들한테 주식을 사줘라. 그게 훨씬 더 아이가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될 거다. 그러면 사교육비를 줄여서 주식을 사줘라. 그렇죠. 예. 주식이나 펀드를 사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그 10살 때부터 투자해서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그 돈이 몇 억이 될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돈으로 창업을 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교육을 해왔다는 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그 코스트를 지금 페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취직이 안 되고 있고 또 경제 독립 안 되고 있고 예. 또 부모들은 그것 때문에 노후 준비 안 되고 있고 그게 지금 한국이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미래 세대 경제 교육 시작은 엄마의 사고 전환부터인데 왜 아빠가 아니고 엄마입니까? 왜냐면 예. 아빠는 이제 되게 이제 외부 활동을 하니까 엄마랑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아이한테 그 끼치는 영향은 엄마가 절대적이거든요. 그렇긴 하죠. 예. 근데 제가 요즘에 강남의 유학원에 관한 소식을 좀 들었는데 그렇게 아빠들의 그 바짓바람이 무섭다고 하던데 그건 와가지고 예, 뭐 예. 그렇게 이야기를 예. 한대요. 근데 이제 계속 교육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창의성을 길러주는 거. 그리고 공부를 설사 못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 예. 그다음에 한국 교육 시스템도 바뀌어야죠. 더 이상 그런 그 선착순 문화죠. 예. 그러니까 성적순으로 무조건 그 사람의 그 능력을 판단하는 시스템은 지극히 잘못된 시스템이죠. 그 성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시험도 뭐 언론사도 언론고시라는 말이 있고 모든 게 다 고시잖아요. 그런 거 다 없어져야 돼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왜 그렇게 그런 시스템이 정착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추천하기도 하고 예. 아니면 뭐 다양하죠. 근데 근본적인 거는 시험으로 뽑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을 그럼 어떻게 뽑습니까? 아유 인터뷰하고 만나보고. 왜냐하면 뭐 가장 그 페어한 게 예.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은행에 들어간다든가 하면은 시험을 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가장 그게 공평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가장 공평하지 않은 방법이죠. 가장 공평하지 않습니까? 가장 공평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예. 이 사람은 다른 건 능력이 다 뛰어나요. 그 인간관계도 좋고 또 굉장히 그 인간성도 좋고 그 일도 사람들 열심히 도와주고 하고. 예. 근데 다른 한 가지 시험을 잘 못 보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예. 시험을 못 보는데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시험 못 봤다는 이유로 다 거절당한다면 누가 그게 가장 그
공평하지 않은 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 능력을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회사에 적당한 사람인지 아닌지 제가 뭐 모두의 구글이랄지 뭐 이런 기업들 이야기했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는 거예요? 아니 인터뷰죠, 그러니까. 인터뷰를 만나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계속 예, 어. 그 당신은 어떻게 살았냐, 고등학교 시절 어떻게 보냈냐, 대학교 시절 어떻게 보냈냐. 예. 만약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했느냐. 예.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하고 가장 잘 맞는 사람을 뽑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근데 기업과 잘 맞는 사람. 그렇죠. 내가 어떤 A라는 사람을 뽑고 싶은데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그 따뜻한 사람인지 아니면 좀 엉망인 사람인지 근데 단순히 시험을 잘 봤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뽑는다는 거는 굉장히 가장 잘못된 시스템 아닌가요? 그래서 그 기업과 잘 맞고 거기에서 일을 잘할 만한 사람에게 점수를 높게 그러니까 점수도 필요 없고 네. 그러니까 기업이 알아서 하는 거죠. 은행도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 사회가 정말로 기회를 공평하게 주느냐 안 주는 거를 일률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시험에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오프닝 하면서도 네. 반신반의했는데 정말로 대학이 필요치 않는 사회가 점점 돼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아니 그럼요. 그건 이미 옛날에 일어났어요. 예. 옛날에 일어났는데 우리 스스로가 설마 그럴까 하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 사고 전환하는 건 예, 정말 쉽지가 그렇죠.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고통이 오면서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재택근무도 하게 되고 예. 또 실제로 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진짜 회사를 왜 나가야 될까? 사람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고 더 예. 중요한 거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돈이 중요했구나. 그렇죠. 그다음에 내 라이프에 대한 플랜이 필요했구나. 내가 너무 함부로 썼구나. 네. 그런 게 이제 그 사람이 자각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고통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데 예. 이런 기회를 삼아서 그 개개인도 우리 교육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네. 조금 더 좀 경직되지 않은 그 사고가 좀 유연한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게 제가 저 추석 전에 경제신문 기자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나온 또 다른 친구가 전라북도 순창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뭐 그 아주 그 촌은 아니지만 좌우지간 그 정도 규모의 도시 군에도 서울대 외교학과를 들어가면 뭐 플랜카드를 과거에 막 그랬죠. 붙이고 네. 그랬거든요. 근데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자마자 순창에 50만 원에 그 버려둔 탄광을 샀어요.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그 정말 가문의 망신을 시킨다고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서 탄광을 산 다음에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하냐. 근데 거기에다가 순창에서 나는 배추를 해서 김치를 담은 다음에 거기에서 묵은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묵은지 보관을 한 거죠. 그 기온이 탄광에다가 예? 기온이 적당하대요. 그래서 탄광이 버려져서 50만 원에 샀는데 한때는 전국 묵은지의 7, 80%가 거기에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나중에 이제 그 최근에는 뭐 국회의원 후보로까지 나와달라고 할 정도로 동네 인심 완전히 유지가 된 거죠. 그 사회에서. 그럴 정도로 됐다고 하는데 20년 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험 그래서 합격해서 대기업 가서 뭐 어떻게 되는 이 인생과 또 전혀 다른 그렇죠. 인생이 있구나. 근데 이제 그런 분이 많이 나올수록 그 사회는 건강하죠. 예.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거를 즐기는 문화. 그렇죠. 그리고 창의성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굳이 그분은 대학교 안 나와도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이제 나중에 깨달은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이제 더 이상 보여주기 위한 학벌, 그 다음에 남들과 똑같이 가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 예. 그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다양성이 필요한 거고 제가 며칠 전에 그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 예. 그거를 전 새벽 5시에 보면서 테슬라 배터리 데이. 예. 그래서 저는 막 그 너무너무 그 안타까운 게 왜 이런 회사가 한국에서는 안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젊은 사람이. 예. 근데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똑같이 점수에 매달리는 교육 가지고는 그런 사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예. 어떻게 아이들, 청소년들 경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그거를 좀 이야기를 그러니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 우리가 일본 같이 가는 그런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본 같이 가는 시스템 벗어나야 그러니까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좋은 대학 가고 똑같이 해야 되는 거에서 벗어나서 예. 그 아이들을 해방시켜야 돼요. 더 이상 점수 잘 맞는 기계로 만드는 교육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우리나라가 원하는 거는 그런 창의성, 그다음에 금융교육, 그리고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해야 되고 돈을 중요시 여기고 그다음에 그 벌어서 그 돈을 사회를 바꾸는 데 쓰게 하고 그런 전반적인 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 아이들을 보니까 저도 애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대학을 졸업하는 단계 또는 그 이전 단계 아니면 기업에 들어가서도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죠. 그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모를 수밖에 없죠. 예. 학원에 11시까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할 틈이 있겠어요. 그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지? 아니 시간도 없고 예. 그리고 강요된 거잖아요. 구경도 잘해야 된다. 그렇죠. 그 이후에는 생각할 틈이 없죠. 그러니까 의사, 변호사, 대기업 공무원 아니면 근데 이제 그걸 내가 원하는 건가? 그게 원하는 건가 원하지 않는 건가 그조차도 생각을 못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그 좌절감은 더 크죠. 그러니까요. 예. 거기는 그리고 너무 좁은 좁죠. 곳이고 예. 경쟁도 많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예. 들어간다 해도 별거 아니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는 계속 희망을 줘야 돼요. 다 다르다라는 거. 그다음에 다 경제적 여유를 얻을 수 있다. 그다음에 외국에 있는 그 유니콘 기업을 너희들도 창업을 해서 예.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창업하고 싶은 비율이 중국만 해도 40%가 넘는데 한국은 5%밖에 안 돼요. 일본하고요. 예. 그러니까 다 안 되면 창업하겠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창업하는 게 일단 우선순위가 되고 그다음에 취업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전부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을 하다가 좌절해서 안 되면 뭐 어떻게 장사라도 해보지 뭐 이거는 예.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창업하고 싶어야 되죠. 나는 왜 테슬라 같은 생각을 못 할까? 나는 왜 아마존 같은 생각을 못 할까? 예. 한국에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예. 한국은 영리하고 그다음에 저는 예를 많이 드는 게 BTS 같은 거 보세요. 예. 훌륭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왜 기업은 그런 기업이 안 나올까? 그러니까 상상력의 부족인 거지 능력의 부족이 아니에요. 지금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름이 존리 라이프 스타일 주식이에요. 예. 근데 왜 라이프 스타일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예. 꼭 내가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서 좋은데 취업하는 것만이 내 인생의 목표로 살면 안 된다. 그런 라이프를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라. 그리고 투자를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투자해야 되고 투자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그렇죠. 알고 그러니까 있어야 전반적인 되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한국은요. 그러니까 사고를 바꿔라.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라. 다 포함되죠. 습관을 바꿔라. 뭐 그렇죠.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꼭 공부 잘해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나와라. 부자처럼 보이지 말라. 예. 그런 다 포함되죠. 그다음에 투자는 하루라도 일찍 해라. 예. 그리고 늦게 팔아라. 그리고 주식은 샀다 팔았다는 게 아니다. 주식은 그냥 모으는 거다. 이런 예. 라이프에 대한 그런 철학이죠. 창업을 해라. 예. 왜 취직하려고 그러냐. 다 바뀌어야죠.
그다음에 시험 보려고 하지 말 시험 거부해라. 어. 그런 남들과 똑같이 하는 걸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결국은 엄마가 인식 전환을 하고 사고가 바뀌면 올바른 경제 교육을 할 수 있고 올바른 경제 교육을 하면 부자가 되는 부자가 되죠. 무조건 부자가 되죠.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너무나 흔히 듣는 게 자꾸 너무 부정적인 게 많아요. 예. 뭐 취직도 안 되니까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예. 그런 목표를 잘못 잡아서 그래요. 목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나게 큰 기업이 돼서 그 기업을 일으켜서 창업을 해서 내가 큰 돈을 벌어서 이 돈 가지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겠다. 그런 거를 많은 사람들보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회는 굉장히 좋은 사회가 되죠. 그 비교하는 그 문화, 지나치게 비교하는 문화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죠. 그 일본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그런 왕따 문화잖아요. 예.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옆집에서 서울대 가면 우리도 서울대 가야 되고 옆집이 냉장고 사면 우리도 냉장고 사야 되고 옆집에서 옆집- 삼성전자 들어가면 그렇죠. 우리 애도 우리 삼성전자 들어가요. 그게 이제 그 우리 애들이 그것보다는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부모가 딱 부모가 갖고 있는 그릇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고 아이들도 크게 되지 못하는 거죠. 부모가 갖고 있는 그릇에 아이를 가둬놓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아이는 네모난 아이인데 세모난 데 넣으려고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찌그러지잖아요. 그 부모가 갖고 있는 그릇도 그 전에 30년, 40년 전에 그렇죠. 배웠던 조선시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미 구글에서는 야 대학 졸업장 필요 없어 이렇게 지금 하고 당연하죠. 있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생각의 파괴를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왔는데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 시험 보는 걸로 가고 있는 거죠. 맞아요. 예. 모든 사람이 다 과거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온 에너지를 돈, 노력, 시간 예. 다 거기에 쏟는 거예요. 근데 허황이죠. 그렇게 해서 부자 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게다가 사회적으로 그게 얼마나 불합리하냐면 제가 한국의 그 관료들을 되게 싫어하는 거를 잘 아시죠, 여러분? 왜냐면 이런 경우가 한국에는 아직도 많이 있어요. 가령 이제 행정고시를 봤어요. 근데 1급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또는 2급까지밖에 못 올라갔어요. 그럼 2급이 그 다음에 그 퇴직을 할 때 퇴직하고 어떤 공단이나 무슨 어떤 협회나 어떤 공공기관에 장으로 갈 수 있는 그 어떤 기관들의 숫자 또는 그 기관명이 그 부처에서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1급이 갈 수 있는 데가 또 정해져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 뭐 차관에게 이미 사표는 제출하고 9개월 1년이 되도록 그 자리가 날 때까지 그냥 국가에서 녹을 받고 그 자리는 당연히 본인들 걸로 생각해서 가는데 그런 공기업과 공공기관과 협회나 연구기관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전국적으로. 근데 왜 저 사람들이 행정고시 한 번 시험 본 걸로 그게 퇴직을 하고도 내 거라고 생각할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갖고 전 부처가 경제에 관련된 부처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당연히 내 거. 이건 기획재정부 거. 이건 뭐 국토부 거. 이거는 산업자원부 거.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거는 일반에 공모해가지고 좋은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게 그게 관료나 그렇죠. 공무원이 해야 될 네, 일인데 네. 이런 고시 문화의 병폐가 있고 그게 당연히 내 거고 나는 거기 가서 3억 원 이상 받고 그 이후에 완전히 퇴직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예. 이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했고 예. 이미 변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자녀들에 대해서 예.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시킬까 했을 때 일단 부자로 만들고 싶어 해라. 그럼 많은 게 풀린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뭔지. 우리 아이들은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을 하고 있는지, 예. 아니면 정말로 시험 잘 보는 기계를 만들고 있는지. 예. 시험 잘 보는 기계를 만들어서는 절대로 우리 아이가 큰 일을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노후 준비 안 된 나라, 그리고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 그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 그 교육적인 문제, 그다음에 금융교육의 부재, 그런 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과감하게 바꿔야 되죠.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게 우리 아이들 학원비부터 투자로 바꿔라. 그러면 그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투자가 되면 성인이 됐을 때 이 돈 가지고 창업해라. 그리고 엉뚱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엄마가 돈을 모으고 있으니까 예, 나는 그러면, 이제 그 돈으로 창업을 하는데 그렇죠. 아이디어는 내가.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그 돈을 많이 세이브하니까 노후 준비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또 결과적으로 뭐가 생기냐면 애를 많이 낳게 돼요. 그렇게 되네. 그러면 사교육비가 덜 드니까. 예, 이게 지금 다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경제적인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순간 모든 게 생각이 달라지게 돼요. 그럼 인구도 늘어나고 그렇죠. 우리가 인구 걱정도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예. 지금 계속 걱정하시는 부동산 문제도 당연히 해결되죠. 그렇게 되겠네. 그 대표님 자녀분들에게는 네. 어떻게 경제 교육을 시켰습니까? 저도 특별히 뭐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자녀들은 대부분 부모님 보고 배우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저게 낭비하지 않고 그래서 투자하는 거 보고 배우고, 이제 우리 예. 애들도 돈 생길 때마다 투자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너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걸 뭐 해야 된다 그런 적이 한 적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한정돼 있거든요. 과거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 살 미래는 우리 아이들이 결정할 일이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오히려 제가 물어봐야 될 정도로 많은데, 그거를 내가 너 이렇게 해야 된다, 판사가 돼야 된다, 의사가 돼야 된다, 그거는 굉장히 넌센스죠. 우리 아이가 원하는 거를 받쳐주는 거고, 근데 부모가 할 일은 얘가 혹시 나쁜 데로 빠지지 않을까, 아니면 건강은 예를 들어서 건강을 챙겨준다든가 이런 거 할 일이지. 예.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런 박스에다가 아이들을 가둬두려고 하면 아이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하고 온 집안이 불행해지죠. 근데 한국 사회가 아직 이런 경직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문화, 예. 그다음에 남한테 잘 보여야, 멋있게 보여야 되는 문화, 그렇게 굉장히 강박한 점이 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만약에 좋은 학교 못 가면은 굉장히 큰 일이 난 것처럼. 예. 근데 그 아이는 더 하죠, 그 스트레스가. 그 대표님은 뭐 자동차는 없이 다니는 게 당연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늘 해오셨으니까 가령 무슨 명품 뭐 이런 거는 안 좋아하십니까? 그 돈으로 투자해야죠. 그러니까 예.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미국에서도 그런 스타디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결정적으로 왜 이 사람은 부자가 되고 이 사람은 가난하게 됐을까? 부자들은요, 투자하면서 기쁨을 찾아요. 투자하면서. 네, 오늘은 내가 어떤 주식에 투자했고, 근데 가난한 사람은 그 소비를 통해서 그 기쁨을 느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가지고 오늘 명품백을 샀을 때 기쁨을 느끼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가난하게 되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죠. 근데 그게 저도 이사를 많이 다녀봐서 이 소비라는 게 정말 허방한 게 나중에 버리게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 돈으로 많이 투자를 했다고 보세요. 지금 맞습니다. 내가 버리는 물건을 예. 그렇게 사는 대신에 그 돈으로 주식이나 펀드를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엄청나게 크게 부러져 있죠. 그렇죠. 이게 돈이 정말 소중하다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뭐 특별하게 느꼈던 계기 같은 게 있으십니까? 혹시 대표님은? 저는 이제 태어날 때 이제 부유했는데요. 부유하셨어요? 중간에 그 아버지가 우리 집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갑자기. 망하셨어요? 예, 부도가 나셨어요. 부도가 그래서 그때 제가 어린 나이에 예. 남들과 다른 걸 경험을 했어요. 이 빚이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걸 깨닫게 됐고. 집에 막 딱지 붙고 그렇게 되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소중하다는 것도 깨닫게 됐고 예. 그다음에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얼마큼 중요한 일인지.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이제 돈을 모으는 거를 습관처럼 했고 또 미국에 가니까 미국에서는 주식이라는 거를 가르쳐 줬고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걸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계기도 됐죠. 왜 한국 사람들한테 제발 부자 될 수 있다. 다 부자 될 수 있다. 근데 그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라. 그래서 제 유튜브가 라이프 스타일인 이유가 라이프 스타일만 바꾸면 다 부자 될 수 있다. 근데 생각이 바꾸면 조금만 바꾸면 된다. 그렇죠. 우리 애가 공부 못하는 거 전혀 문제 안 된다. 왜냐면 우리 아이는 딴 걸 잘한다.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이 다 잘 포함되죠. 안 바뀌어요. 근데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런 주식해야 된다. 주식은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별로 반응을 안 보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20대, 30대가 저한테 엄청나게 이메일도 오고 문자 메시지가 와요. 이른바 동학개미 이후에. 예, 아니 고맙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당신 때문에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꿨다. 난 욜로족이었다. 예. 심지어는요, 최근에 어떤 신혼 부부인데 결혼식을 안 하기로 했대요. 그 돈으로 투자금으로 바꾸기로 했대요. 신혼여행도 안 가기로 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생각의 혁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무슨 식 하는데 우리가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렇죠. 본인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 호텔에서 결혼식 했어 이거 때문에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제 돈 많은 부잣집에서 그 딸하고 한 명은 사위겠죠. 예. 그 결혼식 하는데 초이스를 준 거예요. 내가 너한테 10만 불 캐시로 주겠다. 예. 아니면 결혼식을 성대하게 해주겠다. 예. 근데 그 커플은 10만 불 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 돈으로 저기 그 부자가 되고 싶다. 그렇죠. 차라리 10만 불. 그러니까 사람의 초이스죠. 예. 근데 뭐 그런 생각을 하고 나는 결혼식을 성대하게 하겠다. 뭐 그것도 뭐 본인의 의사니까. 근데 적어도 그 생각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이거 꼭 해야 될까? 아니면 이 돈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좀 더 경제 독립을 일찍 이룰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런 다양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결혼 사진만 찍고 그 돈 가지고 몇 천만 원은 드니까. 물론이죠. 예. 네.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결혼 생활 20년 후에 얼마가 돼 있어. 그럼 정말 멋진 일이겠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많죠. 한국에 저는 비해서. 많이 만났죠. 그쵸? 투자하는 데 예. 있기 때문에 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부자들을 많이 만났죠. 그 어떤 특징 같은 게 있습니까? 특징은요. 부자인지를 몰라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아니 제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예.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행색을 봤을 때.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몰고 가는 차가 엄청난 차가 아니고 예. 또 시계도 엄청난 시계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예. 근데 이제 얘기하다 보면 예. 자기가 어떤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그 어떤 사람은 뭐 내가 저기 평생 일하던 회사를 최근에 팔았는데 예. 그 재산이 지금 한 5천억 정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그냥 허름한 사람인데 재산이 뭐 1조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예. 전혀 부자처럼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겠습니다. 네. 근데 그 정도 레벨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게 엄청난 거부가 돼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게 라이프 스타일. 예, 원래 예, 그런 예.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자가 된 거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는 예. 남한테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부자가 됐느냐 물어보면 대부분 그런 거예요. 나는 그냥 도덕적으로 살았다는 게 의외로 많아요. 도덕적으로 살았다. 예, 예. 자기는 그런 나쁜 짓 하지 않았다. 흥청망청은 예. 아니다. 예. 그리고 호기심이 많았다. 호기심이 많았다. 예. 그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좋아했다. 투자를 좋아했다. 예. 그런데 공부 잘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예. 남하고 다른 거를 좋아했다. 남이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예. 그런 남들하고 다른 거를 되게 즐겼던 사람들이죠.
그렇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세계적인 창업자들 잡스도 마찬가지고 뭐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 그 좋은 대학 다니다가 이게 필요 없는 것 같아 해서 뭐 중퇴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뭐냐를 빨리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예. 교육 시스템도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그거를 자꾸 그렇게 하려면 아이한테 자유를 줘야 돼요. 아.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책도 많이 읽게 하고 스포츠를 하게 하고 그러면 아이가 자라면서 아 나는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걸 잘하는구나. 근데 지금 한국은 무조건 그 시험 보는 기계로 만드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할 수가 없죠. 근데 시험 못 보는 아이들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치부가 되는 사회는 경직성 때문에 너무나 많은 낭비가 필요하고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 시험 보려고 지금 그런 학원을 다니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낭비죠. 생각해 보니까 빌 게이츠 그 부모님 어머니도 그 교육위원회 다니셨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교육자 집안에서 네가 그렇게 좋은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졸업장은 받아야지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 한국 같으면. 네네. 졸업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예. 네. 마찬가지예요. 그 아까 예를 들어주신 그 좋은 학교 나왔지만 그 탄광을 샀다는 거는 예. 그 굉장히 그 바람직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그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그 낭비가 줄어들 수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다가 이제 유니콘 기업이 많이 나오게 되죠. 예. 그러면 국가는 훨씬 더 부강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도 많이 낳게 되고. 예. 네. 그 일단 그런데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부동산 부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예. 돈 벌어서 무조건 부동산에 투자해서 부자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럼 부자가 되는데 부동산은 아니고 주식이나 펀드냐? 왜냐하면 당연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내 돈이 일을 해야 되는데 가장 열심히 일하는 게 주식이에요. 가장 열심히 일하는 게 주식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기본이거든요. 기업은 돈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뛰거든요. 그게 기업의 설립 목적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부동산은 일 안 하거든요. 단순히 가격이 올라갈 거를 바랄 뿐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근데 안타깝게도 일본은 그 많은 돈들을 제조업을 통해서 번 거가 전부 부동산하고 현금으로 은행 예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일하게 하는 거를 등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30년 내내 다운사이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일본보다 더 심하죠. 80%가 부동산에 있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예. 그래서 이 돈이 산업자금으로 들어가야 되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출연했을 때 우리 퇴직연금이 중요한 걸 얘기했죠. 그렇죠. 네, 퇴직연금이 그 주시장에 들어와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자본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럼 테슬라가 나오게 돼 있죠. 그럼 일반 사람들에게 그래도 자기 살 집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이죠. 그것도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것도 라이프 스타일이죠. 그렇죠. 왜 내가 그 아파트가 있어야 될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잠잘 때가 있어야. 일거예요. 내가 월세를 사는 거와 집을 사는 거와 다른 건 없죠. 아니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은 고정관념이에요. 무조건 나는 내가 결혼했다 신혼부부다. 그럼 무조건 집 사는 게 가장 우선순위거든요. 그건 잘못됐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불평이라고 하는 게 2년마다 한 번씩 이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냥 집 사. 그 돈이면 집 사. 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통 이야기거든요. 금융 문맹이죠. 금융 문맹입니까? 네, 돈이 일하게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죠. 내가 만약에 신혼부부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경제 독립을 하고 싶으면 가장 빨리 내가 여유자금으로 그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 일을 시켜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열심히 일하는 게 기업에 투자하는 거고 주식에 투자하는 거고 그것부터 해야 되죠. 그렇군요. 그러면 적정 비율 그러면 내 집도 필요 없다. 1가구 1주택도 필요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굳이 그리고 집을 갖고 있었을 때 그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을 잘 안 해요.
그 비용 세금이랄지 뭐. 세금 그다음에 기회 비용 있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투자할 때 그렇죠. 비용. 기회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단순히 그 집을 살 때 특히 젊은 분들한테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왜 이걸 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올라갈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 떨어지는 건 생각 안 해봤어요? 음. 아니 부동산은 무조건 올라가요. 절대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럼요. 부동산도 사이클이 있고 예. 주식도 사이클이 있듯이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주식이 훨씬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30년으로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돼요. 주식 올라간 거에. 근데 사람들 주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주식한 게 아니라 카지노에 갔거든요. 그동안.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렇죠.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예. 대부분 주식 투자하면 전업 투자가라고 해서 막 매일 투자 샀다 팔았다 하잖아요. 예. 그거는 카지노에 간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열심히 일할 어떤 기업주에게 그렇죠. 그냥 투자를 하면 제가 되는. 주식에 투자했다는 거는 이 기업이 나의 노후를 위해서 밤낮없이 일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를 사면서 기쁨을 얻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부동산에만 몰두한다든가 예. 아니 은행 예금에만 몰두한다든가 하면은 단순히 그 사람의 노후 준비도 안 되지만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험하죠. 네. 일본의 케이스가 그거예요. 정확하게. 일본 사람들은 무조건 돈이 생기면 부동산 아니면 은행 예금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돈이 일을 안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안 일어나고 새로운 기업이 안 나. 일본의 새로운 기업 기억하시는 거 있어요? 그렇죠. 새로운 기업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없죠. 예. 그러니까 유일하게 소프트뱅크 하나 있죠. 그렇죠. 그것도 예. 한국 사람이잖아. 예. 그러니까 예. 일본이 많은 걸 얘기해 줘요 우리한테. 왜 일본이 저렇게 됐을까? 돈이 일하게 하는 거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시장이 넘치게 해서 거기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 자본이 합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자본시장에 돈이 많이 막 넘쳐들면 예. 내가 테슬라 같은 아이디어가 생겼다 그러면 그 자본하고 협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테슬라가 나오는 거죠. 지금 그게 한국이 안타까운 게 그 시스템이 안 돼 있고 전부 돈을 갖다 버리고 있죠. 사교육비로 버리고 있고 예. 부동산에 버리고 있고 또 그 위험하다고 은행에만 넣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것도 그러면 결국 라이프 스타일이죠. 사교육 비용과 주거 비용을 최대한 아껴서 그렇죠. 그 땅에나 부동산에 묻어두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섞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일을 가장 일하는 게 예. 아니죠. 예. 그 돈을 빼서 그래서 그 돈을 일하게 하라 주식 시장에서. 그렇죠. 그러면 당신도 부자가 될 수가 있다. 다 부자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저는 이게 지금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이 2%밖에 안 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어요. 일본만 해도 10%예요. 근데 한국만 퇴직연금의 2%밖에 주식시장에 투자 안 되고 있어요. 참 답답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고 주식이라는 거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본주의에 살면서 주식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서 5개 안 될 거래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예. 전부 기업에 대해서 뭐 삼성이 잘 돼야 된다, LG가 잘 돼야 된다 얘기하면서 거기에 투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넌센스죠. 그러네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정말 넌센스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예. 이제 금융 교육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내 자산이 얼마인데 이 자산을 어떻게 일하게 하느냐. 그다음에 내 인생의 목표가 필요하죠. 예. 내가 이제 100세 시대인데 내가 50대면 50대대로 60대면 60대대로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돈으로 자유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한국은 아예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아이들이 태어나서 몇 살 정도부터 이 어떤 투자, 펀드 뭐 이런 거를 접하게 하는 게 적당하다라고 보십니까? 태어나자부터. 태어나서부터. 네. 농담이 아니고요. 예. 태어나자부터 부모가 해줘야 되죠. 그래서 태어나자부터 그 아이 이름으로 재산이 생겨야 돼요. 단돈 1,000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5만 예,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그다음에 유태인들이 하는 거죠. 유태인은 13살부터 하죠. 한국은 제가 그래서 한국에서 캠페인하는 게 태어나자부터 하죠. 한국은. 태어나서부터. 그래서 보여주자.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음. 그래서 그런 생각을 바꾸면 얼마나 큰 강대국이 될 건지 이제 캠페인을 해야 돼요. 부모가 계속 그렇게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함께 주인이 돼서 이 정도의 열매를 읽었다라고 아이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이야기를 아니죠. 하면 그러니까 한 살 때부터 투자하잖아요. 예. 그러면 걔가 이제 7살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네 이름으로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할머니가 너한테 뭐 한 달에 10만 원 투자했더니 지금 이게 얼마가 됐다. 앞으로 네가 해라. 예. 그 7살 아이가 앞으로 용돈 생기면 네가 하고 그다음에 엄마도 너 생일날은 내가 펀드로 더 해줄게. 예. 그리고 졸업식 날도 하고 그럼 그 아이가 한 25, 30살 됐을 때 10억, 20억 있는 거죠. 예. 그럼 창업할 수 있죠. 아주 좋은 말씀인데 일부 그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요. 있는데 예? 엄청나게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습니까? 아, 저희한테 엄청나게 전화가 와요. 그래요? 애가 아직 안 태어났는데 안 되냐고. 그래서 애가 나온 다음에 애가 나와야 됩니다. 그 급하신 분도 많고 또 어떤 분은 할머니께서 오셨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그래서 애들한테 손자들한테 뭘 해주고 싶은데 손자한테 장난감 엄청나게 사줬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아이는 할머니가 언젠가 돌아가실 텐데 아이는 전혀 기억을 못 할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할머니가 그 아이 이름으로 펀드를 해줬다 그러면 이 다음에 그 아이가 30살 됐을 때 야, 할머니가 3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투자를 해주셨는데 그게 나한테 엄청난 도움이 됐구나. 이거를 느낀다 그러면 그래서 그 할머니가 너무너무 그게 고맙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해줘서 이거는 진짜 게임 체인지예요. 예. 한국이 정말로 강대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주저앉느냐. 지금식으로 가면 주저앉아요. 그런 교육 시스템. 잘못된 금융교육 이런 걸로 하면 사실은 집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이런 경제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기본적인 자질, 덕목 이런 거를 기르려면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어떤 자질이나 어떤 덕목 잠을 재워야 돼요. 제일 중요해요. 잠을 재워야 재우고요. 예. 그 다음에 스포츠를 해야 돼요. 잠을 재워야 하고 예. 스포츠를 해야 한다. 스포츠를 하게 되면 예. 남을 돕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팀 플레이를 알게 돼요. 팀 플레이를 할 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공동체 의식, 그리고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다는 거. 근데 예. 질 때는 어떻게 페어 플레이를 배우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미국에 회사 다닐 때도 좀 성격이 좀 이상한 직원이 있으면 예. 이렇게 얘기해요. 쟤는 럭비를 안 해서 그래. 그게 농담처럼 하지만 그게 많은 그 시사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 창의적인 생각의 그 변화에 무한 긍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끊임없이 칭찬해줘야 되고 잠을 많이 자게 하고 너는 다 잘 될 수 있다. 예. 그리고 시험 잘 못 보더라도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네 인생에. 예. 그래서 이 부모들도 그렇고 또 사회도 굉장히 너그럽고 그러면 그 아이들도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회에 이바지할까 예. 그 생각도 하게 되고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난한 사람도 도와줘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뭘 시스템을 그런 환경에 내가 돈을 써야 되겠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부 그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어요. 과거 시험. 그러다 보니까 예. 그 사회적으로 낭비가 굉장히 큰 거고 본인도 예. 힘들고.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과거 시험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예,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존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최경영의 경제쇼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